안녕하십니까, 브리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더링 촬영들 많이 하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외부로 PC, 노트북 아니면 태블릿 PC 이쪽으로 이 이미지를 전송을 해서 편집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외부 기기로 촬영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통틀어서 테더링 촬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카메라와 외부적인 장비, 노트북이나 PC를 연결해서 테더링 촬영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에러점, 에러 발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일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테더 툴스, 테더 케이블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케이블 선택이 되겠죠. 우선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내게 맞는 카메라의 그 포트가 어떤 건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은 tethertools.com 영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위 상단에 서치 바이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치 바이 카메라는 부분 누르게 되면 또다시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제일 왼쪽에는 카메라 종류,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각 제품군들, 그리고 USB 타입, USB 타입에는 A 타입과 C 타입이 있습니다. 자, USB A 타입과 C 타입 구별은 A 타입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C 타입은 핸드폰 충전 핀처럼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캐논 카메라, 그리고 OD 마크 4, 그리고 나는 이거를 PC USB A 타입을 이제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카메라 선택, 그리고 제품 OD 마크 4 클릭하시고 나머지 USB A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사용이 가능한 케이블과 액세서리들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모델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해외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 이 모델과 똑같이 생긴 형태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카메라에 맞는 케이블까지는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작동이 가능한 유틸리티들이죠. 캡처원이나 라이트룸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둔 상태에서 세팅값 다 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하셨다면 촬영에 대한 결과 이미지가 그 컴퓨터 상에 다 축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안 되니까 아마 검색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든 거를 이제 카메라 전송 시작을 해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아예 그 카메라의 데이터 정보가 안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카메라는 떴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느리게 전송이 되거나 아니면은 비지가 뜬다든지 이런 원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원인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혹시 캐논의 OD 마크 4가 아닌지, 아니면 니콘의 D810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얘기 드리냐 하면, 이 카메라들은 이제 테더 툴스 자체에서 USB 3.0이라고 하는 좀 전송 속도 빠른 방식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의아하시죠? 이게 일반적으로 USB 2.0과 USB 3.0으로 요즘에 좀 빠른 전송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요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SB 2.0은 소비되는 전류가 한 500mAh를 쓴다면 USB 3.0은 800mAh, 한 900mAh 정도 암페어를 충분한 공급이 돼줘야지만 원활한 전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OD 마크 4 같은 경우는 이제 OD 마크 3에서 4로 넘어오면서 이 모양이 이제 단자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카메라 데이터 전송 모양이 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데스크탑에 꼽히는 방식이 USB 3.0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못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송에 충분한 공급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에러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일전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 테더 부스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라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테드 부스트의 역할은 이제 선의 연장이 되면서 이루어오는 생길 수 있는 전류의 어떤 감소 부분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USB 2.0에서 3.0에서 올 수 있는 전류가 부족했을 때 오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논이나 니콘 중에서 3.0을 쓰는 카메라를 이제 기존에 했을 때 물론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불특정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OD 마크 4에서 이런 증상이 케이블 하나일 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테더 부스터라고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연결하셔야 정상적인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의 어떤 속도에 저감되는 부분 때문에 나는 좀 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데이터 전송 케이블을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빨라요. 빠른데 난 내 건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컴퓨터의 어떤 스펙에서 오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HDD 방식에서 이제 SATA 방식으로 SSD로 해서 이제 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좀 오래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여유 컴퓨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반응이 느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내 외부적인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카메라의 어떤 펌웨어, 신규 펌웨어가 좀 너무 이제 안 되는 그런 어떤 카메라 바디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외장 하드를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리드, 그러니까 읽기 전용으로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용량을 굉장히 꽉 채워놓고 여유 공간이 없어서 조금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에러가 생겼던 것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카메라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읽기 전용은 읽기 쓰기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하시면 되겠고, 하드디스크 공간은 넉넉한지 한번 체크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실 수 있으면 쉽게 해결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변수에서를 제외하고도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카메라와 이제 케이블 간의 접촉에 오는 문제, 아니면은 케이블 자체의 어떤 생산 공정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더링 차량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라이트룸과 캡처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어떤 취향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라이트룸도 테스트를 써보고 캡처원도 테스트를 써보면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회사 모두 다 그 트라이얼 버전, 그러니까 일부 이제 며칠간 사용을 이제 미리 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다운받아서 내가 어느 게 좀 더 보기가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속 속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룸과 이제 캡처원에서 저장 방식, 케이블을 이용한 저장 방식에서 좀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라이트룸은 이제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꼽혀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에도 데이터, 이미지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PC나 데스크탑에서도 이미지를 동시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없더라도 바로 PC로 저장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캡처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카드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저장은 합니다만, 메모리 카드를 꼽았을 때 이중 적용, 그래서 메모리 카드와 PC, 그러니까 노트북, 여기서 외부에서 어떤 동시적으로 저장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이용해서 캡처원을 쓰시면 캡처원 자체에 지정되는 폴더에만 이미지가 저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 뷰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두 개 다 지원을 합니다. 라이트룸 예전 버전은 라이브 뷰 모드가 이제 지원을 안 했던 버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에서는 동일하게 라이브 뷰 버튼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걸 쓰셔도 뷰 모드는 보실 수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라이트룸과 캡처원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은
그 유튜브에서 이제 뭐 좀 찾아보실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캡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수입사가 됩니다. 그죠? 캡처원 수입사인데 KP 유어스라는 회사가 이제 캡처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카테고리 나눠가면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자기도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권학범님이죠. 네, 권학범 작가님이 이제 라이트룸에 대해서 뭐 현상, 편집하는 거에서부터 뭐 세팅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굉장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둔 자료들이 많습니다. 뭐 셀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바로 이제 선택을 하고 쓰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너무 숙지도 없이 그냥 바로 영업에 바로 적용을 시키고 나서 우왕좌왕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자면 USB 3.0의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카메라 바디들, 이런 경우에는 테더 부스터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아이템을 부착을 해서 쓰면 해결이 된다. 라이트룸과 캡처원에서는 메모리 카드의 저장 유무가 좀 차이점도 있더라. 사용 방법을 숙지를 좀 하셔서 내게 맞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테더링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에 사용된 모든 제품들은 포토다이나믹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